요즘 한국 시장 분위기가 참 묘하죠. 그래서 오늘은 최신 리포트를 가지고 딱 세 가지 핵심 산업, 배터리, 은행, 그리고 철강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맥박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성장이냐, 둔화냐,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 위기일까? 아마 지금 한국 시장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머릿속으로 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맞죠? 자, 바로 이 큰 질문에서부터 오늘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장에 엇갈리는 신호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배터리, 은행, 철강 산업 순서로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결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엇갈린 신호의 시장.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요, 정말 서로 다른 힘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마치 줄다리기처럼요. 대체 어떤 힘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어 하는 엄청난 잠재력이 막 밀어주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외에서 불어오는 거센 맞바람이 그걸 막고 있는 형국이죠. 순풍과 역풍의 정면 충돌이랄까요? 과연 이 싸움 누가 이기게 될까요? 자, 이런 엇갈리는 신호가 가장 뭐랄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파트, 배터리 산업입니다. 정말 높은 기대감과 차가운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곳인데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시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72%. 이게 뭐냐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아니 72%라니?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이건 뭐 거의 축포를 터트리는 수준의 낙관론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뜨거운 분위기에 애널리스트가 찬물을 촥 끼얹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전망들 좀 불안정한 가정 위에 세워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이죠. 와, 여기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불안정한 가정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미국에서 보조금이 끝나도 배터리 판매는 괜찮을 거다라는 가정. 둘째, 지금 좀 주춤하는 유럽 시장이 다시 살아나서 쌩쌩 달려줄 거다라는 기대. 마지막으로 혹시 전기차 판매가 좀 부진하더라도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다 커버해줄 거다라는 희망. 이 세 가지 기둥이 사실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이게 애널리스트의 시각인 거죠. 물론 아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쪽의 근거도 튼튼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글로벌 21%, 유럽은 무려 37%나 성장했잖아요. 이런 실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는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잠깐만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거죠. 포르쉐는 갑자기 목표를 낮추고 신차 출시를 미루고요. 닛산이랑 혼다는 아예 일부 모델 생산을 접어버립니다. 스텔란티스는 심지어 배터리 문제로 리콜까지.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엇갈린 신호의 아주 생생한 현장입니다. 자, 이런 글로벌 압박이 어디 배터리 산업에만 있겠어요?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은행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또 어떤 폭풍우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요, 딱 답이 나와요. 코스피 지수가 1.7% 빠질 때 은행주는 2.7%나 더 빠졌습니다. 시장 전체보다 은행주가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서 자기 돈 가치가 떨어지는 셈이니까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매력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환율은 외부 요인이잖아요? 지금 은행권을 짓누르는 더 큰 먹구름은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홍콩 ELS 불안전 판매 사태. 여기서 과징금이 대체 얼마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 불확실성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대체 얼마나 나올까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해요.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일단 전체 판매액 16조 원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심각한 위반이었는지에 따라 비율을 곱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조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최대 75%까지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폭탄이라고 생각했던 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약 2,300억 원, 최악의 경우는 약 6,800억 원 정도. 물론 둘 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막연하게 조 단위 과징금을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감당할 만한 수준일 수도 있겠는데? 하는 신호를 준다는 점입니다. 자, 은행이 다가오는 폭풍음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면 우리 마지막 주자, 철강산업은 아예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성벽의 이름이 뭐냐고요? 바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K스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철강, 특히 저품질 제품이나 꼼수로 싸게 들어오는 것들을 꽉 틀어막겠다. 이런 법안입니다. 그럼 이 법이 겨냥하는 타겟은 어딜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중국입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패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법으로 관세를 30% 때리면 중국산 후판 수출이 무려 80만 톤이나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80만 톤. 어마어마하죠? 법 하나가 시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도 베트남도 심지어 멕시코까지. 다들 중국산 철강 그만 들어와 하면서 장벽을 높이 쌓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배터리, 폭풍우를 견디는 은행, 그리고 방어벽을 쌓는 철강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애널리스트의 조언은 아주 명쾌합니다. 한마디로 섣불리 올인하지 말고 중립 기여를 박아라 이거예요. 길게 보고 투자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대신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종목들만 콕 집어서 짧게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전략을 권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 봤던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가 마구 뒤섞여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은 시장에서 정말로 짧게 사고 파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일까요? 어쩌면 이 안개 속 어딘가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큰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답을 찾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겠죠?